지난 3월 20일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7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음성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인명피해도 나고 피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준 교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3월 20일입니다.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고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사고는 2026년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경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평동 소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사고 시간대가 점심시간 이후 작업이 재개되던 시점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노동자 중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4명의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공장은 가연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하고요. 예. 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작업장 내부를 뒤덮으면서 미처 대피로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립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사고 원인은 지금 이제 조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용접이나 절단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발생하는 고온의 불꽃이 주변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붙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요인인데 노후화된 전기 배선의 합선이나 과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처럼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 제품을 다루는 곳에서 발생하는 화학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주로 인화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라든지 가스가 누출돼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게 되는 원인은 화기나 그리고 불꽃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보는 이제 용접이나 연마 예. 작업할 때 발생하는 불꽃은 단순한 불꽃은 아니고요. 그 온도가 무려 1600에서 3000도씨에 달하는 매우 고온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꽃들이 작업 현장에서 수미터 떨어져 있는 박스라든지 우레탄과 같은 가연물에 붙게 되면 예. 즉시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불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가 뒤늦게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인화성 물질의 농도라든지 그로 인해서 화재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 내부나 지하 작업장처럼 밀폐되어 있는 공간은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유증기라든지 인화성 가스가 바닥이나 천장에 고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공기 중의 가스 농도가 연소 범위라고 하는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미세한 정전기나 스파크 하나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한꺼번에 타오르는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 공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일부 작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 물질이나 가스를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나트륨이 이제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데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난 자동차 부품 공장 역시 부품 작업에서 도색이나 코팅 작업에서 사용되는 시너, 벤젠,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물질들은 인화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게 되고요. 일단 불이 붙게 되면 일반적인 수화 방식으로는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을 뿌리면 화학 물질이 이제 물을 타고 번져서 화재를 키우기도 하고요. 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연소 시에 발생하는 염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될 텐데요. 이런 가스들을 우리가 한두 모금만 들이마시게 돼도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피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작업 전에는 위험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예방이 최고의 진압이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일 작업의 위험 요소를 좀 공유하는 TBM이라고 하는, 즉 안전 미팅이라고 하는 걸 매일 실시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작업 반경 내에 뭐 불이 붙을 만한 물건들이 제거를 했는지, 또는 가스 누출 감지기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용접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런 작업에 대한 허가가 적법하게 발행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나 소화시설 같은 것들이 작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비상구 통로 같은 곳에 물건이 쌓여서 혹시나 대피를 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방이 최고의 진압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위험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재 발생 시에 우리가 보통 초동 대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단 5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5분이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불을 발견하는 즉시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친다던가, 예. 아니면 근처에 비상벨 같은 게 있다면 이걸 눌러서 주변 동료들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불길이 아직 작은 상태라면 뭐 주변에 있는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초동 진압을 시도하면 되겠지만, 혹시나 만약 불길이 이미 천장까지 닿았거나 검은 연기가 솟는 상황이라면 미련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 대피해야 합니다. 예. 이때는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으로 코랑 입을 막고 유독가스를 피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춘 상태로 대피 경로를 따라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또 고립되거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대피로가 불길이라든지 연기 때문에 막혀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일단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창틈이나 문틈을 젖은 옷가지나 수건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창문이 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예. 본인의 위치를 외부에 알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내가 일하는 공간의 내부 구조를 잘 숙지해야 할 것이고, 주요 대피 경로가 막힐 것을 대비해서 주요 대피 경로를 포함해서 최소 2개 이상의 대피로는 평소에 파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피로도 2개 이상 확보를 하면서 파악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안전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 예. 산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게끔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요. 상당수 사업장들에서는 바쁘다는 이제 이유로 단순하게 영상을 시청하거나 또는 영상. 서류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의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나 단기 협력업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언어의 장벽이나 정보가 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전달받지 못한 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런 교육들이 좀 더 좀 실효성 있게 많은 분들에게 좀 다가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머릿속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단순히 교재를 읽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피 경로를 따라서 전 직원이 대피도 한번 해보고 직접 소화기를 분사해서 불을 꺼보는 등의 체험형 훈련이 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제 빨리빨리 이런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늦더라도 안전하게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안전설비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상호적인 안전 문화가 뿌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안전에 대한 문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산업 시설에서 보면 특히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불에 취약한 자재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매우 중요하신 지적인데요. 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을 포함해서 국내 수많은 공장들은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불리는 스티로폼 재질의 내장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마치 거대한 땔감을 쌓아두고 불꽃 옆에서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신축 공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 공장들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라든지 안연제로 교체하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자재를 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뭐 이런 자재를 교체한 업장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도 따라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불길이 천장까지 오르게 되면 젖은 수건을 꼭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른 수건이 아닌 왜 젖은 수건을 사용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유독한 그런 가스 같은 것들 예.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들어오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예. 좀 가급적이면 젖어 있는 수건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예.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는데 더 효과적이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는 곳곳에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앞서 이제 예방 활동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충북 지역 또한 오창이라든지 신천 또는 최근에 불이 났던 음성 같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랑 유가기관들이 취약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할 거고요. 사고 발생 시 아까 얘기했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걸 지킬 수 있게 굉장히 유기적인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직접 화재를 좀 경험해보고 대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진압이라는 말 앞으로도 마음에 꼭 새기고 안전한 산업 현장 만드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말 달콤한 딸기 축제에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는 28일과 29일 청주 문화제도창 광장에서 달콤 상생 딸기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곳에 가면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역의 농산물과 함께 만들어진 딸기 디저트 그리고 딸기 키링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문화제조창으로 나들이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